보수 지지자분들의 외침 중 하나가요. 아직 애도의 기간인데 너무 조기 대선에 치우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고 이겨야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는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윤 전 대통령 근황을 궁금해하셔서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일타뉴스 단독으로 그 윤 전 대통령의 동창이라는 분께서 직접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올려주신 글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댓글 코너로 먼저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동창분께서 그 잘 아는 어릴 적부터 친구라고 하십니다. 윤 대통령 굉장히 털털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털털한 정도를 넘어서 정말로 거칠의 외모 등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이고 옷도 5만 원 이상 넘는 것은 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싱글 때 장가 가려면 옷 좀 사 입으라고 여동창생들이 옷을 사주었다. 너무너무 순수하고 검소한 분이다. 그리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어제 저희 패널이었죠. 김기흥 대변인님도 윤 전 대통령은 굉장히 소털하고 그리고 소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동창군의 댓글 위원님. 아니 뭐 윤 전 대통령의 그 소탈함은 뭐 대선 당시부터도 그랬고 그리고 검사 시절에도 널리 알려진 것이었죠. 윤 전 대통령께서 사실 그 사시가 늦게 돼서 검사 생활을 조금 화려하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 검사를 화려하게 시작하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윤 대통령은 대구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3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못 나가는 검사였죠. 못 나가는 검사였는데 당시 대구지검에 소문난 분 바로는 굉장히 소탈한 분이다. 네. 그리고 이분이 2012년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2013년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들었어요, 사실. 그때 수사를 중단하라고 사실상 위에서 그게 내려왔는데 네. 윤 대통령이 당시에 거부를 하죠. 계속 나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좌천돼서 또 대구 고검으로 쫓겨갑니다. 네. 근데 거기서 유명한 일화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께서 그때 조이팔 그 다단계 수사가 대구지검에서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대구 고검 검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대구지검 수사관들 밥을 다 샀답니다. 아 정말 이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들 정말 열심히 한다.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게 별로 없고 네. 정말 내 밥이라도 사야 되겠다. 자기 사비를 털어서 고검 검사가 사실 뭐 돈이 사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뭐 판공비도 제대로 없을 텐데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께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그런 소탈함 그리고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하는 그런 의지력 이런 것이 있어서 검사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왔죠. 지켜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 야당의 여러 가지 탄핵 난사라든가 그리고 입법 횡포 그리고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둔다면 대통령으로서 할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계엄에 이르게 됐는데 사실 네.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렇게 판시를 했죠. 이 계엄에 이르게 된 정황은 대통령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계엄이라는 것이 수단으로서는 너무나 무리수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살아온 길은 모두가 감동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계엄이라는 무리수가 문제가 된 것이지 그 전에 대통령이 살아온 길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 결단력은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수님 그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탈함을 그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엄지척 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뼛속부터 검사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골 검사고 보통은 우리가 검사든 아니면 이렇게 보면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나 어떻게 보면 또 배 관리나 이런 몸매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검사의 멋 또는 검사로서의 어떤 멋쟁이는 수사를 잘하는 거 실력 있는
어떤 검사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진짜 진정한 검사의 멋이다. 이게 진정 멋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마인드도 보니까. 완전히 검사 마인드라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보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그나마 약간 남자 약간 이렇게 깻잎 머리 같은 거를 그나마 약간 스타일도 고치고 해가지고 좀 훨씬 더 그 인물도 훤해지시고 좀 한 거지. 세련되지셨군요. 해진 거지. 원래 같으면은 그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임명 받을 때는 이렇게 보면 그 스타일이 정말 약간 촌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그런 외부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검사로서의 어떤 멋있는 모습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범죄자를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력하는 것이 진정 어떤 남자의 멋 또는 어떤 뭐 검사의 멋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탄핵 사건을 맞이해서 보면 어떤 그런 검사로서의 어떤 관점 어떤 보면은 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야당도 포용하고 나름대로 어떤 정치 이력을 발휘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의 어떤 잣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엄격하게 네. 야당의 민주당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딱 적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본인이 볼 때는 어떤 뭐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마쿠 정치 네. 또는 어떤 영수회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검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인과의 어떤 추악한 약간 뒷거래 같은 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보면은 어떤 야당을 껴안고 끌어가야 될 타이밍에 보면은 범죄자 어떤 취급을 해버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줄탄핵하고 뭐 특검하고 한 이런 부분에 결국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국가 긴급권이라는 최후의 어떤 방어권을 뭐 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다른 뭐 어떤 유연적인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탈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엄도 조금 나름의 생각을 해서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내린 선택이었는데 탄핵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구독자분들이 또 근황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근황과 관련해서 그 건강 이상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오늘 그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띄워주시. 네,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 저희 어제 보도자로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 그 오늘이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에서야 건강 이상설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 페이스북 글을 좀 보면은 그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전달을 했는데 대통령 되면 사람 쓸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아울러서 이것이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고요. 아울러서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환전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위원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제가 청와대도 한 5년 출입했는데 굉장히 바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아침부터 출근해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만큼 새벽 5시쯤에 출근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그렇게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보고서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하루 종일 보고서에 파묻혀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에 많이 바쁘셨고 그 많은 페이퍼를 다 소화를 하셨고 그리고 이 외교관계가 또 시작이 되면 페이퍼가 2배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 주로 많으니까 외교관 출신이 사실 대통령이 된 바는 없으니까 그렇게 그 만약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뭐 거의 뭐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그 대통령 재임 기간을 몇 년 하시고 그리고 탄핵 겪으시고 이렇게 파면까지 겪으시면 사실 지금까지 몇 년이 평생 산 것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노동량을 하신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또 파면까지 당하시니까 사실 뭐 잠이 오시질 않겠죠. 그만큼 힘든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인정했을 만큼 야당의 그런 횡포 속에서 대통령께서 파면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심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저는 잠을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기 힘들 것이다. 그 잠을 못 이루면 사람이 하루 종일 곤두서 있죠. 곤두서 있으니 입맛도 없고 뭐 술 맛이 나겠습니까? 술인지 이게 물인지 뭐 맛을 못 느끼실 정도로 피곤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굉장히 피폐하시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의지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지금 이대로 물러서면 대통령께서 정말 한 재임 3년 동안에 겪은 게 상권 분립의 붕괴지 않습니까? 의회가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마비시켜버리는 의회 주도의 대한민국. 이것이 대통령께서는 많이 답답하셨고 이 과정을 극복하고 이 판국을 뒤집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피곤함 속에서도 손님들 맞으시고 손님들한테 이 전국을 이 정치의 교착 상태를 풀어달라. 그것은 바로 대선의 승리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내일 서초동 사저로 좀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형사 재판이 좀 몰려 있어서 아마 그 행보에 더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주목하실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윤 전 대통령의 그 행보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조기 대선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일단 보면 지금 뭐 일단 파면이 됐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일단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관저에 계실 때 어떤 뭐 권영세 또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나고 나경원 의원도 만나고 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도 개입을 할 거고 앞으로 사저 정치를 할 거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벌써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네. 내란이 앞으로도 이제 종식되지 않았다.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거 네. 이게 상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아마 어떤 형태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저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동안 탄핵을 반대해왔던 우리 어떤 지지층들이 그대로 아직도 응집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저는 당장은 국민의힘의 경선에는 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낼지 모르지만 저는 본선에 갔을 때 무조건 민주당의 내란제 프레임이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네. 내란 프레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내지 않거나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만약에 본선에 갔을 때 민주당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비호감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되면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네.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게 되면 무조건 저는 이재명의 비호감이 유리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보니까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형사 재판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지금 검찰에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니 뭐 직권 남용이니 뭐 공직선거법이니 이런 걸로 해서 검찰에 어떤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완전 민주당에서 내란몰이로 지금 완전 작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아마 본인이 어떤 뭐 형사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보복으로 이거를 만약 치환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개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당정 일치 비슷하게 되면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어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부분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형사 재판에 대비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마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본선 전에 사저 정치 그럼 조금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시는 당연합니다. 겁니까? 저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부분도 있어서도요. 뭐 저는 굉장히 뭐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되면 완전히 민주당의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완전히 탄핵이 어떤 내란 심판으로 갈 그 프레임에 완전히 걸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다른 지금 위태로운 키가 뭐냐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명태균 씨거든요.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제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 뭐 폭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살짝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뭐 이 우리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요.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에 그다음 명태균 리스크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 어떤 예비 경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컨벤션 효과도 내고 후보를 선정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흥행 요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마 검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네. 또는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또는 명태균이 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 완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저는 뭐 지금 굉장히 조금 뭐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뭐 지도부에서 나름대로 좀 고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대로 계속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안고 가는 부분이 과연 본선을 위해서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탄핵 반대해왔던 국민들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켰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저는 뭐 어떤 정치적 무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탄핵 반대, 탄핵 기각을 위해서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모든 분들이 뭐 이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탄핵이 나고 헌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의리라든가 예의는 다 보여줬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어떤 정치적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결변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잘못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죠.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후보들은 선별적 거리두기를 하겠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동조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아마 굉장히 그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사법 절차에 올려 태워야 된다. 이렇게 갈 것이고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하면서 동조하는 그런 걸 갈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사실 야당과 싸워왔거든요. 네. 그런 야당과 싸워온 윤 대통령의 전투적 의지는 계속 계승하되 그 과정에서 불이하게 이루어졌던 것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했던 행동들, 뭐 파우치를 받았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적으로 털 것은 털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선택적이고 차별적으로 동조화와 거리두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수세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권은 분열했고 여권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4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도 저쪽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신이 있었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과연 수권 세력인가? 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뭐 북한에 퍼주고 경제가 영 신통치 않고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국면이라고 해도 여권이 계속 수세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차별적으로 공세적으로 가고 우리가 해왔던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탄핵 국면이라고 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계속 뒤로 물러서고 계속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신감 있게 나갈 것은 자신감 있게 나가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계속 가야지 무조건 우리가 뭐 지금 검찰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수세적이고 저자세로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